네,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 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트렌드를 앞서가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항영의 딱이거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트렌드를 선도해야 된다 이런 참 책임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어떤 이슈로 앞서가 볼까요? 오늘 트렌드를 선도하기보다는 좀 먹상이 잘 빡빡해지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월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월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전세가 굉장히 줄고 있고요. 이게 네.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뭐 전세가 대부분이었는데 한 3, 4년부터 월세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세, 월세 해갖고 지난달에 기준 보면 한 달에 한 100만 건 이상 정도 우리나라 거래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월세 비중이 보니까 45%까지 올라가면서요. 네. 사상 최고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월세가 지금 시장에 뭐랄까요? 월세? 반월세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세로 이 주택 시장에서 대세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와 관련돼서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주시장 측면에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30%도 되지 않았었던 월세 비중이 이제는 절반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세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합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예전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시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본에 대한 이득을 이 과거에는 쉬웠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집값이 올라가고 그렇죠. 또 그 집을 빌리는 입장에서 보면 월세는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전세를 묻어놓으면 주인도 좋고 임대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런 매력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대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어떤 금리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세값이 워낙 올라가는 거예요. 꼭 굳이 전세라고 했다면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거 받을 필요도 없는데 자꾸 준다고 하니 그쵸. 이제 하니까 전세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전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여러 가지 집값도 올라가지 않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네. 그래서 월세가 늘어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시대적 상황 이렇게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무턱대고 집을 사기만 하면 오르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죠. 부동산 시장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트렌드로 이 월세가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전세보다는 월세로 뒀을 때 훨씬 더 다달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 그게 더 이득이죠. 그러니까 따박따박 돈을 받는 입장도 그런데요. 따박따박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도 뭐 답답할 수밖에 없게 부담이긴 해요. 되겠는데요. 네. 전세가 간혹 있더라도 워낙 또 전세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그래프 하나 준비해 봤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보면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면서요. 전세 공급 물량 자체가 별로 상대적으로 이거 뭐예요? 전국적인 그리고 아래가 이제 흐릿한 게 서울이 서울이네요.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매매가 대비요. 전세가 비율이 지금 지난달에 7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집값의 74%, 일부에서 무슨 85%, 일부 빌라에서 90% 얘기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월세나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것이 시대적인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 조금 더 보태서 사지 이런 말들도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뭐 세계적인 문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그 냉정히 보면 전세라는 제도가 네. 우리나라가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월세 구조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유럽도 네. 마찬가지. 대부분이 한 1년에 12개월 이런 거 계약을 하면은요. 한 달 내지 두 달치만 보증금으로 내고 우리나라 같이 뭐 전세 얼마, 몇 억, 월세 얼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월세 한 두 달치만 먼저 내고 혹시 안 내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매달 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뭐랄까요 어떤 일반적인 임대주택 그런 거에 대부분이 현실이 되겠고요. 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가구의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네. 한 90가구나 80가구는 이제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가구하고는 어떤 아파트 그 회사 자체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대를 주니까 오히려 어떤 뭐랄까요? 우리식으로 보면 관리비? 관리비도 세이브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가 전체적으로 여하튼 주민들에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 수많은 이제 부동산 관리회사 그쪽으로 좀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부동산에서 원룸을 관리하는 거는 꽤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뭐 부동산 방송에도 언급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있죠. 일부 보면 근데 냉정히 보면 미국에서 이제 톨브라더스 이런 엄청 큰 주택회사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그런 거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원룸 뭐 19, 19세대 이렇게 19세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우리식으로 보면 좀 규모가 큰 부동산 회사 사는 거죠. 부동산 가게인데 그 규모가 큰 데서 그런 거 관리하고 거기도 제가 알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또 후배도 부동산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1년 12달이면 한 달치 월세를 자기가 받고 자기가 그런 거 관리해주고 왜냐하면 새롭게 뭐 그 원룸 들어온 사람 나가는 사람 때 복잡하잖아요. 집주 그렇죠. 맨날 하기. 네. 그리고 또 돈 안 내는 사람도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소송도 대행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아직 초보 단계인데 일본 같은 데는 워낙 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그런 종합관리회사 미쓰이 부동산이 있고요. 여기 카지마 건설이 대표적인 걸 예를 들겠는데 미쓰이 건설은 그렇게 빨리 갔어요. 시대적으로 빨리 이런 부동산 관리 쪽으로 네. 갔고 카지마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점잖게 계속해서 집 지어갖고 파는 거 했는데 미쓰이 부동산 주가 계속 꾸준히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2010년부터 올라갔는데 카지마 건설은 오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은 막 지어갖고 팔고 그런만 갖고는 안 되고요. 이제는 안전하게 잘 관리하면서 수익 사업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 회사들이 오히려 관심이 커지는 것도 일본의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월세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주는 또 전문적인 부동산 회사가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업체가 전혀 없습니까? 이거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제 네. 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씩 발을 담그고 있죠. 어. 그래서 신한금융증권에서 월세 시대에서 찾는 아이디어라는 레포트를 냈고 사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제가 거기서 지금 인용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걸음마 단계도 하는데요. 이게 뉴스테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기업형 임대주택 이런 네. 건데요. 그런 것들이 시대가 뜨면서 정부에서도 독려하고 있고요. 권장하고 있고 부동산 건설회사들도 앞서 미쓰이 건설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뉴스테이의 적극적인 기업들 좀 조사했는데요.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캐시스건설, 서희건설 등이 있는데요. 특히 GS건설 얼마 전에 동탄 이 신도시에 뉴스테이 참여한다고 제가 뉴스 봤거든요. 네. 대우건설도 이미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래서 임대 관리업 쪽에 좀 나가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그 관리라든가 안전관리하는 S온 그런 회사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도 S온이라든가 현대산업. 현대산업, CNS 자산관리 등도 각종 어떤 부동산 관리라는 거 임대 관리 쪽의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잖아요. 집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세는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있는데 월세나 이런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룸에 모든 거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다 완비돼 있다. 빌트인으로. 빌트인이라고 뭐 표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빌트인이 좀 고급화 시켜놔야지 사람들이 빨리빨리 들어오고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한샘이라든가 LG하우스, KCC 이런 쪽이 오히려 좀 고급화된 거 건자재 쪽에서. 네. 빌트인 그런 시장을 노리는 것들. 그러니까 한샘이 작년에 주가 많이 오르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건자재 업종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것들을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그 레포트를 냈네요. 네, 주택 임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건설사 혹은 건자재 업체들에 대해서 힌트를 좀 받아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위원님이 관심 두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딱 이거잖아요. 위원님이 딱 이거 골라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이게 이 회사들 본격적으로 사업하는 건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려면 조금 더 편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 어떤 사는 것보다는 요즘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이 잘 활용돼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런 전문적인 회사가 어디 있을까 찾아봤더니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가 아이컨트롤스라는 것이 작년 9월인가 10월에 상장되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빌딩 관리 솔루션을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홈 관련된 이런 거 장착이나 이런 거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름도 아이잖아요. 뭐 좀 IT 냄새가 나잖아요. 아이컨트롤스가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것은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로 어떤 업계에서 증권회사에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컨트롤스를 한번 주목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홈, IoT 부분에 대해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는 업체에 오늘 얘기해 주셨네요. 아이컨트롤스 시청하시는 분들 관심 번역에 한번 두고 살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딱 이거 MTN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